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 수송 선생님이랑 배워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뭐였죠? 전기를 어떻게 만드나,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전기를 어떻게 만드나, 돌리면 된다고 했죠. 코일을 돌리든, 자석을 돌리든, 아무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전자기 유도로, 그죠? 유도 전류 흐르게 해서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돌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화력 발전, 두 번째 원자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배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죠? 여러분이 배달 음식 시킬 때 음식을 만들잖아요. 요리사들이 만들어요. 사장님들이 만들어요. 그 만든 거를 고마운 배달원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가져와 주는 것처럼 어떻게 전기를 갖고 오는지, 그죠? 그거를 배워보자 이거죠. 그걸 전력 수송이라 하는데, 자,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을 통해 뭐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을 전력 수송이라 한다. 발전소가 전기 만드는 곳이고, 전력이라는 건 이따가 나올 거예요. 뭔지. 송전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봇대 위에 전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앞에다 송자, 배송할 때 송자 붙여서 송전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전력 수송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그 전기 관련된 용어 있잖아요. 막 전압, 저항, 전류 이런 단어들 나오면 여러분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많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싫고, 물론 재밌는 친구도 있겠지만, 되게 전기 같은 거 공부하기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 스타일 알죠? 다 잊어버리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리시고,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 딱 알려줄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외울 거 외우고 딱 기본적인 거 선생님이 알려주면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 스타일 알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 기본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막 수식을 막 엄청 많이 쓰고 하지 않을게요.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 요런 막 수식 같은 거 안 쓰고 기본적인 수식들만 그냥 몇 개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만든 거를 소비지까지 이렇게 쭉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선으로. 그죠? 여러분 전봇대 많이 봤잖아요. 그 전봇대에 보면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우리는 이제 송전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대로 갖고 오면은 좀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론부터 말할게요. 전력 손실이라는 게 일어나요. 전력 손실. 그러니까 전기가 오는데 막 뭔가 뭐 마찰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큼 만들어냈어. 받았을 때 1000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 오우 막 700밖에 못 받고 막 300은 그럼 어디로 막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 전에 배웠을 거예요. 열 효율 할 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근데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살짝 다르죠. 그 전선을 통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오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문제로 나오겠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전력 손실을. 자, 맨 처음에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할게요. 전압이라는 거를 바꿔줘야 돼요. 전압을 바꿔줘야 돼요. 그 전압이라는 게 뭔지 뭐 선생님 정확히 뭐 말 안 할게요. 뭐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심플하게 전기 전류의 압력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볼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피카츄 100만 볼트 할 때 그 볼트가 그 전압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100만 전압 이런 뜻이에요. 볼트가. 아무튼 그 전압을 바꿔주는 걸 우리가 변화한다. 전압을. 그래서 변압기라고 해요. 변압 됐죠? 변압. 그래서 그 변압기가 변전소 변압기라는 거 한 번 거치고, 그 다음 주상 변압기라는 걸 한 번 거쳐갖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막 돌려갖고, 그죠? 수증기로 돌려갖고 터빈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었으면은 그게 직접 오면 안 되고, 여러분 요런 거 봤을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그 발전소 근처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초고압 뭐 조심 뭐 이런 식으로 막 철책 쳐져 있고 이런 거 막 몇 번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요 변전소 변압기거든요. 변전소 변압기. 요런 거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주상 변압기라는 거예요.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또 그림 잘 그리죠, 선생님? 집 잘 그려요, 그죠? 요게 바로 오면 안 되고, 요런 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최소한 두 번은 거쳤다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발전소에서 돌려서 만들었어요. 얘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변전소, 변압기, 그죠? 여기 거치고,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여러분 뭐 에펠탑처럼 생긴 거 이거 알죠? 이게 송전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전봇대보다 한 단계 상위 호환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송전선을 통해서 쫙 가고 또 여기 또 변전소가 또 있어요. 하여튼 이게 몇 번 거쳐요. 그리고 또 여기 소비지 근처에 주상변압기라는 거죠. 여기 막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런 거 거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 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디서 뭐 거치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 직접 가정으로 가면 안 되고 뭘 고쳐야 된다?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변압기. 그러니까 전압을 변화시켜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뭘 줄일 수 있다?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전력 손실이 뭐냐면, 송전 과정에서 1초 동안 열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1초 동안 생산 또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자는 거예요. 전력이 그냥 뭐 전기다 뭐 이래도 되지만 정확히 하면은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손실돼 버린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여야 된다. 그게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알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처음 보니까 생소해서 막 뭐야 그럴 텐데 사실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자, 잘 들어봐요. 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공식 하나만 미안해요. 선생님 사실 공식 여러분한테 외우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손실 전력이에요. 손실 전력은 뭐냐면요. 이게 전류의 세기의 제곱 곱하기 전류의 저항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그냥 P는 I제곱알 요거는 여러분 좀 외워주세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 식을 유도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어쩔 때는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게 유도하는 방법 궁금한 친구들은 EBS나 아니면 또 어려운 책 같은 거 읽어갖고 알아내시고요. 아무튼 이거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는데,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죠? 당연하죠. 그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야지 우리가 만든 만큼 최대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분명 그 발전소에서 돌려갖고 1000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1000을 거의 받아야지. 아니면 못해도 900은 받아야지. 막 400, 300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식을 혹시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뭐 그게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적이, 그죠? 성적이 공부 시간 곱하기, 그죠? 성적이랑 관련이 있는 게 뭐 공부 시간이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IQ라고 할까요? 너무 슬프지만 IQ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해봐요. 이 공식이 있는데, 자,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공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성적을 높이려면 뭘 높여야 되죠? 공부 시간을 높이거나 IQ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둘 다 높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성적이 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낮거나 얘가 낮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 시간이 낮거나 IQ가 낮거나 아니면 둘 다 낮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예를 들어 아니 여러분의 착한 정도, 쓰레기 준 개수, 그죠? 쓰레기 준 개수 곱하기 친구 칭찬 횟수 뭐 이런 식으로 또 식이 있다면 막 지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공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쓰레기를 많이 줍거나 아니면 친구를 칭찬을 많이 하거나, 거꾸로 나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조금 줍거나 친구 칭찬을 조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식을. 됐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 식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공식이 일단 있어요.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지금 외워버리세요. 지금 외우고.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뭘 줄여야 돼요? 자,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요거부터 가볼게요. 저항을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항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전기 저항이 뭔지. 여러분 뭐 너무 막 어우 싫다 하지 말고 되게 쉬운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항이라는 거,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가 잘 못 흐르게 방해하는 정도, 막 저항, 말 그대로 저항이에요. 저항. 그잖아요. 그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됐죠?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기가 흐른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러분 왜 보조 배터리 이런 뭐 핸드폰 배터리나 이런 원리가 뭐냐면 배터리 원리가 그 안에 전자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놨다가 충전할 때 집어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배터리를 쓸 때 전자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아무튼 그 전기 저항이 아까 저항을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게 송전선이라고 할 때, 자, 전선이 자 1번 요렇게 가늘 때랑 2번 요렇게 굵을 때랑 언제 전기 저항이 더 클까요? 이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굵게 만들면은 전기 저항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전자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으니까 요게 전기 저항이 더 적은 거죠. 여러분이 그 좁은 복도에서 100명이서 몰려간다고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그럼 너무 좁아하고 잘 못 가죠. 그게 전기 저항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100명이서 막 넓은데 쫙 퍼져나가면 이거 뭐 100명이나 되는데도 운동장이 하도 넓으니까 편안하게 뛰어갈 수 있겠죠. 그게 전기 저항이 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뭐다? 이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돼요. 또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자,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었죠. 저항을 줄이는 방법. 송전선을 짧고 굵게 만든다. 짧으면 뭐 좋겠죠. 여러분이 뭐 복도를 100명에서 100m 뛰어가는 것보다는 10m 뛰어가는 게 더 저항이 덜 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짧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집까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가 저기 해안가에 있으면은 그걸 우리 집까지 보내야 되니까 짧게 하는 건 좀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굵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송전선을. 그러면은 전기 저항을 좀 줄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저항이 작은 재질을 이용하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통 송전선이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류가 잘 흐르는 게 있는데 금 같은 거예요. 금이요. 금. 여러분이 아는 그 황금 비싼 거. 그거를 쓰면 엄청나게 전류가 잘 흘러요. 왜냐하면은 그게 전기 저항이 작은 물질이거든요. 금이. 근데 왜 우리가 금 안 쓰고 죄다 구리랑 알루미늄을 쓸까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자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첫째 굵게 만든다. 둘째 재질을 저항이 작은 재질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굵게 전선 엄청나게 이따심하게 굵게 만들고 죄다 금칠하면은 금으로 만들면은 전력 손실이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뭐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굵게 하고 막 금으로 써버리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 방법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쓰기도 하지만 잘 안 해요. 그쵸? 잘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아까 전력 손실이 이제 I제곱 R이었는데 그쵸? 손실되는 전력 얘를 줄여야 되는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힘드니까 자, 뭐 방법이 하나 더 남았는데 뭐가 남았다?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남았다. 요거를 쓰자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릴 텐데 잘 정리하세요. 자, 다시 요 공식에 의하면 그죠? P는 I 제곱 R 손실 전력을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여야 되는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굵게 만들거나 재질을 저항이 작은 걸로 쓰면 된다. 근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자?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쓰자. 자, 그 다음에 나올 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외우세요. 전압을 높이면 됩니다. 전압을 높이면 돼요. 전압을.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많이 드니까, 저항을 줄이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자,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근데 이거를 또 식으로 혹시 해석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요 식을 쓰면 돼요. 이거는 지금 송전이라는 거 우리가 보내는 전력을 말해요. 보내는 전력.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보내는 걸 얘를 일정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일정하게 하고 지금 전류를 낮추고 싶은 거죠. 자, 전류를 낮추려면 송전 전력 일정하게 하고 전류를 낮추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그냥 여러분 뭐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100은 5 곱하기 20 돼 있을 때 얘를 일정하게 하고 얘를 줄이면은, 그죠? 얘를 예를 들어서 10으로 줄였어. 그럼 얘를 10으로 높여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식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냥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전류를 줄이려면 전압을 높여야 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전압을 높여야 전류를 줄일 수 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자, 그러면 어떻게 전압을 높이는데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지금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해줄게요. 자, 다시 P 손실 전력은 I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R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저항을 줄이려면은 전선을 굵게 하고 저항이 작은 재질, 금 같은 거, 그죠? 그런 걸로 만들면 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전류를 줄이자. 근데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뭐다? 전압을 높이는 거다. 이건 그냥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전압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변압기를 써야 된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변압기 배웠죠. 그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겠다? 전압을 높여주면 된다. 전압을 높여주면 그게 쫙 오면서 전력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요걸 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게 지금 변압기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잘 보세요. 이게 전선을 감아 놓은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쪽을 1차 코일, 요쪽을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자,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 맨 처음에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만든 애를 지금 1차 코일로 갖고 와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선생님이 여기서 교류, 직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할 건데요.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모든 전기는 만들면은 교류로 만들어집니다. 교류라는 건 이제 방향과 세기가 계속 변하는 전기를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하거든요. 교류로 만들어져요. 아무튼 교류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면 여기에 막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든 애를 갖고 왔으니까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다 보면, 자,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막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자기장이. 항상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자기장 때문에 여기에 뭐가 흐른다?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근데 움직여야지 유도 전류 흐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안 움직여도 왜 가능하냐면, 이게 교류 전류라고 그래요. 교류면은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세기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뭐 아무튼 정확한 원리 같은 건 여러분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자, 다시 이거 너무 복잡하게 됐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교류 전류 맨 처음에 만든다. 돌려서 만들어서 갖고 왔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다 보면 뭐가 항상 생기게 마련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여기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2차 코일에. 요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됐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거 알려줄게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쪽에서 전압이 높게 나타나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됐죠?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를 또 뭐 이해시켜 주려면은 막 공식을 써야 돼요. 공식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여러분 공식 싫어할까봐 공식 안 쓸게요. 자, 보세요. 코일 많이 감은 쪽에서 전압 높게 난다고 했죠. 자, 1번, 2번 어디서 전압이 높다? 2번에서 전압이 높아요. 왜? 코일을 많이 감았으니까. 됐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다시 정리할게요. 돌려서 갖고 왔어요. 1차 코일로. 그쵸? 그래서 여기 자기장 변화 생겨서 유도전류 흘러갔고 얘가 여기 유도전류가 막 흘러요. 그죠? 이렇게 막 흐릅니다. 흘러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압이 바뀌게 된 거죠. 왜? 여기선 코일이 지금 조금만 감겨 있으니까 전압이 그래도 낮았는데 여기 많이 감겨 있는 요 부분에서 전압이 높게 나타나니까 얘가 유도전류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압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압을 높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압을 높이니까 이쪽에선 전류는 어떨까요? 전류는 약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약하게 흐르니까 이제 전력 손실이 감소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또 정리 안 될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P 전력 손실 공식이 뭐였습니까? I 제곱 곱하기 R이었다. 자, 근데 손실 전력 우리가 선생님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손실 전력 줄이려면은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전기 저항을 줄여야 되는데 전기 저항을 줄이려면 굵게 하고 막 금 같은 거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를 줄이자.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을 높이면 된다. 근데 전압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변압기를 이용해서 높이면 된다. 한쪽에다가는 코일을 조금만 감고 한쪽에는 많이 감으면은 많이 감은 쪽으로 유도전류로 넘어가면서 전압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전압이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전압이 높아지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전류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 수 있다?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전압을 높여서 어떻게 해요? 전류를 줄인다. 그럼으로써 최종 목적 전력 손실을 줄인다요. 자, 거꾸로 말해 볼게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거죠. 전력 손실 줄이려면은 뭐를 줄여야 된다? 전류를 줄여야 된다. 그럼 전류를 줄이려면 뭘 높여야 된다? 전압을 높여야 된다. 뭘 이용해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유도전류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여기 코일이 여기 조금 감겨 있고 많이 감겨 있는데, 자, 요쪽에서 이제 전압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압이 높아졌죠? 전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전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근데 아까 그때 예전에 유도전류 할 때 코일이 횟수가 많이 감겨있는 횟수가 많으면은 유도전류가 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전류가 약해졌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거랑 별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전에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코일 이렇게 감겨있고, 여기다 이제 자석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자석 막 왔다 갔다 할 때 요게 이제 코일이 더 많이 감겨 있으면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고 했는데 요거랑 별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변압기에서는 지금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압 이거 안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전압을 안 따지고 있는데 지금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전류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꼭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는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이 전력을 수송할 것인가? 일단 먼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느냐? 이미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말했죠. 너무 지겨울 정도로 전압을 높여야 된다. 전압을 높여갖고 뭘 줄인다? 전류의 세기를 줄인다. 그럼으로써 뭘 줄인다?
전력 손실을 줄인다. 이게 계속 말했었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세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초고압 직류 송전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교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교류로 만든 애를 직류로 바꿨다가 다시 교류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직류로 쫙 보낸 다음에 다시 교류로 바꾸고. 이게 근데 옛날에는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기술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돼가지고 중간에 직류로 하면 이제 전력 손실이 좀 줄거든요. 이게 직류는 막 이렇게 세기랑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냥 그런 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초전도 케이블, 여러분 초전도체 어디서 많이 들어갔죠? 초전도체가 뭐였어요? 그 왜 뭐 공중에 막 둥둥 뜨는 거 마이스너 효과 기억날 텐데 자기 부상 열차 할 때 하는 거요. 초전도체가 뭐냐면 여러분 왜 그거 기억나죠? 여기 이게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어느 순간 0 되는 거. 이게 요거였죠? 요거 어느 순간 전기 저항이 0 되는 거, 저항이 0 되는 거. 이거 그래프 기억날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일정 여기 온도예요, 온도. 어떤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몇이 된다? 0이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전력 손실씩 볼게요. 전력 손실씩 보면 I제곱 R이었는데, 자, 지금 일정한 온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전기 저항이 아예 0이 돼버리는 게 초전도체였죠. 자, 보세요. 전기 저항이 0이 된대요. 자, 그럼 손실 전력 얼마 됩니까? 이것도 0 돼버리죠. 이거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쓰면은 전력 손실을 아예 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을 그렇게 쓰면.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것도 왜 많이 안 한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건 이제 맨 마지막에 배워볼 거예요. 지능형 전력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보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뭐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전선을 지하에 묻는 방법이 있고 송전탑. 이게 여러분 에펠탑처럼 생기고 요거 산 꼭대기에 많죠? 이런 걸 우리가 송전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높게 설치하면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거 송전탑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아까 말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전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압을 높인 상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를 통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변전소 변압기로 전압 높여갖고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전압을 높인다고요?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 전압을 높이는 건데 이렇게 전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 주위에서 막 찌릿찌릿찌릿 막 이렇게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찌릿찌릿 이런 전류들이 주위에서 발생을 해요. 뭔가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감전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높게 설치하면 좋다. 그죠? 그리고 지하에 묻어버리면은 아예 뭐 감전사고 위험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보면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 전선 있고.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만질 일은 없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잘못되면은 감전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걸 아예 이런 식으로 지하에 묻어버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볼 때 깔끔해 보여요. 도시가 막 전봇대 지저분하게 없어지고 그냥 깔끔해 보이고. 두 번째,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죠. 자, 이게 송전탑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킬로볼트, 이게 볼트가 아까 그 전압의 단위라고 했죠. 지금 보면은 얘가 전압이 제일 높아요. 빨간 탑이. 그죠? 빨간 송전탑이. 그러니까 제일 높게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높을수록 더 높게 세운다. 뭐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세요.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뭐 다시 복습.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전압을 높이거나, 그죠? 전압을 높여내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세 가지. 초고압 직류 순정. 교류로 만들어지는데 잠깐 직류로 바꿨다가 그 다음 다시 교류로 바꿔서 우리가 쓰는 방법. 그 다음 초전도 케이블 쓰는 거 있고 지능형 전력망 이런 게 있었다. 그다음 전력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지하에 묻거나 높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 됐죠? 근데 이제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능형 전력망 배우고 끝날 건데요. 아까 여기에서 요 마지막 요거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형 전력망이 뭐냐면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B라는 도시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는 전기를 좀 많이 쓰는 도시고요. 여기는 좀 여기 큰 도시라 A는, B는 좀 작은 도시라 전기를 좀 작은 쓰는 도시예요. 적게 쓰는 도시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전기를 발전소에서 돌려갖고 만들잖아요. 그럼 욜로는 왕창 보내고 욜로는 조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일정량을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긴 100을 보내고 여긴 20을 보내고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A에서 100을 다 쓰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전기를 조금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나머지가 버려진단 말이에요. 전기가 보관해 놔도 계속 손실이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요 B는 20만큼만 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사탕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철수랑 영희가 있으면 철수 영희, 철수한테 선생님이 너는 사탕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 100개씩 줄게, 영희한테 너는 20개씩 줄게, 그죠? 하루에. 근데 이렇게 주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철수가 하루에 100개를 다 못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40개밖에 안 먹었어. 그럼 나머지 60개 사탕은 막 버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희도 어느 날 20개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데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는 거죠. 매일매일. 철수야, 너 오늘 몇 개 먹고 싶어? 아, 저는 오늘 80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날은 80개 주고, 영희한테 너 오늘 몇 개 먹고 싶어? 아, 저는 오늘 50개 먹고 싶어요. 아, 그럼 너는 오늘은 50개 줄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A라는 도시에서 너네 얼만큼 전기 필요하지? 아, 요만큼 필요하거나 그만큼 보내주고, 너네는 아, 요만큼 필요하거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 통신을 해요. 양방향 통신을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 영어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있죠.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까지 통합하여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 사진인데, 그죠? 발전소에서 막 돌려 만들면은 요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얼만큼 보낼지를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이게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만큼 막 보내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통합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전력 수송 드디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좀 힘들었죠. 근데 오늘 배운 내용 사실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크게 없어요. 진짜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로 요약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진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해했을 거예요. 자, 먼저 손실 전력이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저항. 요 식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 자, 들어갑니다. 요약 시작.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돌려서 만든 전기를 직접 갖고 오면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걸 줄이는 방법은 전류를 줄이는 방법 1번, 그죠? 그 다음 2번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전선을 굵게 만들고 죄다 금으로 만든다든지 아무튼 초전도체로 한다든지 이런 저항이 작은 재질을 쓰면 되는데, 그건 뭐가 안 좋다?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류를 줄이자. 자,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그죠?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근데 그 전압을 높이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변압기를 이용해야 된다. 변압기를 이용하려면은 한쪽에 코일을 조금만 감고 한쪽에는 코일을 많이 감고, 그죠? 그래갖고 유도전류로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유도전류로 여기로 넘어가게 하면은 많이 감은 쪽에서 전압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죠? 여기서 전류가 조금 흐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력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요런 방법을 쓴다. 그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배웠었죠? 첫 번째,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효율적. 그다음 두 번째,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전압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거 말고 세 가지 더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갖고
쫙 보낸 다음에 다시 교류로 바꾸는 거. 그죠? 초고압 직류 손전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저항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실시간으로 소비자 수요 파악해가지고 전기를 적절하게 보내주고, 신재생 에너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거. 그 다음 안전한 거는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지하에다가 묻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송전탑 높게 하는 거.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배운 거 사실 선생님이 방금 요약 정리한 게 다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 하나 알려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손실 전력이 아까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저항을 2배로 줄이면은 손실 전력을 얼만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2배로 줄이면, 저항을 2배 줄이면 손실 전력 몇 배 줄일 수 있어요? 당연히 2배 줄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저항 2배가 아니고요. 전류의 세기를 2배로 줄이면은 손실 전력을 몇 배로 줄일 수 있죠? 4배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더 그만큼 효과가 큰 거예요. 왜?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자, 다시. 저항을 3배로 줄이면 손실 전력을 몇 배? 마찬가지로 3배로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식에 의하면 전류의 세기를 3배로 줄이면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몇 배로 줄어든다? 9배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이 제곱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줄이는 게 그만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좀 다소 생소하고 많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꼭 복습해서 완벽하게 해보세요. 됐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갖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